책은 매개에 불과하다. 우리 아이가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성장을 이루는데 이렇게 거치고 가는, 밟고 지나가는 징검다리라고 생각하셔야지. 우리 아이가 보는 책만 봐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사실 정독 한 책을 이렇게 유심히 뚫어져라 잘 보는 게 참 기특하기도 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얘가 너무 심각하게 편독 증상을 보이는 건 아닐까라고 걱정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초등 이제 2, 3학년만 돼도 아이들이 여러 번 안 읽습니다. 걱정하시지 마라. 지금 5살 때 보이는 엄마가 생각했을 때 이상행동이라고 보이는 그런 행동들이 8살 때, 10살 때, 12살 때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사실 5살 때 다르고 6살 때 다르고 7살 때, 8살 때 우리 아이들 정말 금방금방 정말 어린 시기에는 사실 또 금방금방 성장하고 확확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그게 편독 증상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전문가들은 그런 친구들을 봤을 때 영재기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면 다른 친구들은 아직은 발견하지 않은 자기의 관심 분야, 자기의 호기심을 당기는 어떤 것을 우리 아이는 아직 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발견한 것과 같거든요. 본인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자기의 기호가 무엇인지 알고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친구들이야말로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그리고 책을 반복해서 읽는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게 학습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탁월한 행위예요. 그래서 세종대왕님도 1000번, 100번씩 책을 읽으셨죠. 근데 그런 세종대왕님한테 저희가 아니 임금님 왜 1000번씩 다른 책 읽으세요. 편독 증상이 너무 심하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적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계속 한 책만 반복해서 본다면 이 분야가 우리 아이한테는 정말 재밌는 분야구나. 우리 아이는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나이에 상관없이 정말 전문가 뺨칠 수준으로 뛰어날 수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뭔가에 푹 빠지는 경험이 사실 나중에는 학습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몰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책을 읽는 거는 잘한다고 격려해 주실 일이지 절대 걱정하실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더 다양한 책을 균형 있게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주제에 관련해서 다양하게 다른 분야와 연관되는 걸쳐 있는 그런 책들로 확장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곤충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곤충 박사들에 대한 위인전, 파브르 곤충계라든지 석주영 박사님에 관련된 그런 책이라든지 위인전을 또 읽어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그럼 너는 어떤 쪽으로 어떤 박사님이 돼볼까? 이렇게 질문을 연결을 해주실 수도 있고 또 이제 곤충 도감 같은 거를 통해서 각 곤충들의 특징이나 생김새 아니면 얘네의 어떤 이제 먹이가 되는 먹이 사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이제 짚어주는 그런 곤충 도감을 같이 읽어보실 수도 있겠고 또 그냥 이 곤충 하나하나에 이제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곤충이 생태계에서 어떤 동식물들과 연결지어서 어떤 영향을 맺고 살아가는지 조금 더 큰 맥락에서 이 곤충을 들여다볼 수 있게끔 연결지은 그런 책들을 같이 읽어보실 수도 있겠고 또 곤충이 주인공인 이야기책으로 인성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건드려 주실 수도 있겠고 아이가 진짜 곤충을 좋아한다 그러면 곤충과 관련된 모든 책들을 아이에게 그냥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곤충이고 이것도 곤충이고 이렇게 제시를 하면 아이가 일단은 곤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떤 책을 제시를 해도 아이는 즐겁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한 권 발견했다는 건 정말 기뻐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들로 다양한 책들로 연결시켜주는 방법들을 찾으셔야지 이 책은 이제 그만 읽어 라고 하시는 건 사실 아이가 책을 사랑하는 아이로 키우는데 오히려 부모님의 그런 태도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인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격려해 주시고 더 칭찬해 주시고 대신에 이제 도서관 가면
사실 도서관에서 책을 뽑아서 빌려보고 하는데 굉장히 다 공짜잖아요. 무료죠. 근데 요새 아이들 책값도 굉장히 비싼데 이제 그런 좋아하는 분야가 확실한 친구라면 그 단어가 들어간 책들만 다 뽑아보자.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시면 또 굉장히 다양한 책들을 많이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아이디어를 좀 개발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까 질문이랑 사실 조금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책에는 몇 살용이라고 써져 있지 않지요. 그래서 학교에서 나오는 어떤 뭐 3학년 필독서, 2학년 필독서라고 이렇게 확 무슨 이렇게 표처럼 나오는 그런 독서 목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책은 정말 5학년만 읽어야 될 것 같고 3학년이 읽으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런 느낌이지만 사실 이렇게 권장한다는 건 이 연령대 친구들이 읽었을 때 좋을 것 같다라는 추천의 의미인 거지 반드시 3학년만 읽어, 5학년만 읽어 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봤을 때 이 책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하신다면 어머님께서 친절한 가이드가 돼주시면 돼요. 그러면 엄마가 봤을 때 이 책을 네가 읽어도 참 좋을 것 같지만 네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럼 같이 읽을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사실 어머님들 굉장히 바쁘시기 때문에 책 한 권도 읽어주시기 힘드신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럴 때는 아이한테 그냥 아이가 읽고 싶어 하는 책이라면 그래 너가 이런 책에도 도전해 보는구나 정말 기특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엄마가 오늘은 바빠서 같이 책을 못 읽으니 네가 먼저 읽어보고 어떤 내용인지 말해줄래?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이가 분명히 그게 어려워 보였는데도 잘 이해해서 이제 받아들였다면 엄마 이게 이런 책이더라고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만약에 어머니께서 우려하셨던 것처럼 이 책이 좀 어려웠다 그러면 아이가 그림만 봤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 생각보다 어려워서 그림만 봤어 이렇게 해도 너가 도전한 거 칭찬해 대단한 일이야 내년에는 읽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여지를 주시고 또 그런 자세 도전하는 자세 자기가 어려워 보이는 거지만 거리낌 없이 책을 펼쳐 들었다는 그 자세만큼은 칭찬을 해주시면 아이가 계속해서 새로운 분야 새로운 책들에 도전해 나가겠지요. 근데 어머님께서 먼저 단정적으로 어려운 책인데 네가 읽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건 사실 아이의 길을 좀 꺾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시겠죠. 그래서 한글을 다 읽고 이제 문해력이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 나이에 상관없이 사실 독서력은 얼마만큼의 많은 책을 읽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나이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아이가 충분히 책을 많이 읽어서 배경 지식도 많이 쌓았고 독서력이 좀 또래보다는 뛰어난 친구다라고 하신다면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도전이 될 만한 책을 추천해 주셔서 자꾸 이제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되고요. 책은 매개에 불과하다. 우리 아이가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성장을 이루는데 이렇게 거치고 가는 밟고 지나가는 징검다리라고 생각하셔야지 이거를 쟤는 이걸 뛰어넘지 못할 거야 여기를 건너가지 못할 거야 라고 미리 재단하시면 아이의 가능성을 좀 차단하는 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어떤 책이든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고 같이 대화하시면서 아이의 관점을 바꿔주신다든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던져주신다든지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춰주시는 게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